안녕하세요. 잠실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 있는 비체나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3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잠실에 있어요. 이 주변이 굉장히 롯데 밭이죠. 롯데월드부터 해서 5만가지 롯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날 간 곳은 롯데월드 타워. 굉장히 높고 옥수수처럼 생겼어요. 연면적도 넓은 편이라 안에 들어있는 시설들도 많습니다. 안에는 분양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시그니엘 오피스텔도 있고 시그니엘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스카이 전망대 같은 곳들도 있습니다. 오피스야 저 같은 방문자들한테는 별 상관이 없는 시설이고 시그니엘 호텔 룸은 숙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갔었던 비체나가 스테이랑 같이 81층에 있습니다. 둘 다 미슐랭 원스타예요. 미슐랭 받은 곳들이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슐랭은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참고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별 받은 순서대로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그랬으면은 제가 올린 영상들이 미슐랭으로 도배가 되었겠죠. 아무튼 다시 비체나 이야기. 비체나는 광주요라는 그릇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담에 있는 미슐랭 3스타를 받은 가온도 여기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사실 비체나는 가기가 약간 꺼려졌었어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서 여기 갔었던 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갈 일이 생겨서 가게 됐습니다. 갔다 와보니까 기대를 많이 안 하고 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괜찮았어요. 분위기도 좋고 맛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런치 가격이 평일 기준으로 7만원이고 주말은 77,000원이니까 호텔 치고 이런 종류의 식당들 중에서도 가격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저는 이날 평일 점심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갔다가 의외로 괜찮다 싶어서 올리게 됐어요.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길이 좀 복잡하긴 하네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일단 높기는 정말 높아요. 81층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 부분은 그냥 배속 없이 넣었어요. 빠르게 올라가기는 하네요. 저는 룸으로 잡았어요. 룸 차지는 따로 있지는 않고 대신 인당 9만원인가 미니멈 개런티가 있습니다. 점심 기본이 7만원이니까 이거저거 추가하다 보면은 넘어가게 되긴 하네요. 가성비 있게 먹으려면은 추가 안하고 홀에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홀 사진이에요. 홀도 좋아 보이죠? 홀이나 룸이나 층고가 상당히 높고 전반적인 실내 분위기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서 분위기는 정말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는 룸 깔끔합니다. 창이 보이는 것도 좋은 부분이에요. 81층에서 바라보는 풍경인데 아파트랑 빌라들이 성냥갑처럼 보이네요. 석촌호수도 보입니다. 여기가 높긴 높아요.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올라가서 한번 볼만은 합니다. 메뉴판입니다. 산청 코스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가 메뉴판에 원하는 문구를 새길 수 있어요. 맨 위에다가 누구누구 생일을 축하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기념일 같은 때 미리 예약하면서 새겨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일이시라면 며칠 전에 예약하실 때 따로 이야기를 하시면 미역국도 나옵니다. 저는 기본 메뉴에서 닭고기 버섯솥밥 추가하고 생복만두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처음은 웰컴 드링크 비슷하게 석류 식혜가 나와요. 석류 베이스로 만든 식혜예요. 아래쪽에는 현미랑 흑미쌀이 같이 있고 기본이 식혜니까 약간 달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나오는 것보다는 후식에 같이 나와주는 것도 좋겠다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석류 때문에 약간 시큼한 게 있으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뭐 들고 마셔도 괜찮아요. 잣 옹심이. 안쪽에 밤으로 옹심이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보는 것처럼 잣을 다닥다닥 붙여놨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땅콩이랑 잣을 갈아서 만든 소스를 만들어 뿌려놨습니다. 땅콩이랑 잣 소스는 말 그대로 견과류 소스예요. 개인적으로는 잣을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집에다가 요리용으로 잣을 사두시면은 요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간식으로 다 먹는 거죠. 아래 소스는 잣만 있는 것보다는 땅콩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더 고소하고 강한 맛이 나서 좋았어요. 가운데 옹심이는 이게 식감이 좀 떡 같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옹심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밤 들어갔다니까 먹는 거죠. 그런데 옹심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쪽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전 이거보다는 겉에 붙어있는 저 잣 부분이 고소하고 견과류 소스랑 잘 어울려서 더 마음에 들었었어요. 새우살이랑 갑오징어로 만든 어묵국수가 나왔어요. 육수는 멸치국수를 사용했다고 하고 위에는 황금 팽이버섯을 데코 비슷하게 작게 하나 올려뒀습니다. 제가 이거 첫입 먹을 때 입안에서 끊어지는 게 그냥 툭 끊어져서 식감 쪽에서 상당히 곤란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아마 새우살 부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면 요리라면은 면에 그 찰기라고 해야 되나요? 쫀쫀한 느낌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거의 없어서 약간 밋밋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나오는 갑오징어 부분은 또 좋아요. 갑오징어 자체가 씹는 식감이 살아있고
맛이 과하지 않게 잘 느껴져서 얘네들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반은 좋고 반은 곤란했던 어묵국수. 국물이랑도 잘 어울리고 국물은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 싶긴 하네요. 그래도 깔끔한 멸치국수 느낌이 좋고 마지막에는 갑오징어가 맛있어서 아껴서 먹었어요. 새우 완자, 안쪽에는 새우 완자가 있고 겉에다가 작은 보리새우를 입혀놓고 튀겼습니다. 아래 빨간색으로 있는 거는 보리고추장. 전혀 다른 보리지만 라임을 맞췄나봐요. 밥 반찬으로 보리굴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땅콩가루랑 시금치가루를 같이 뿌려놨어요. 보기에는 피스타치오 가루 같죠? 얘는 안쪽에 있는 새우 완자들이 탱글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보리새우들의 맛이 너무 진해서 안쪽에 있는 완자의 느낌이 같이 먹을 때는 잘 나지는 않았어요. 새우 안에 새우니까 저처럼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아 하실 수도 있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걸 노린 것 같은데 그런데 겉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고추장이다 보니까 소스도 약간 진한 느낌이라 조금만 찍어 먹는 게 더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일행 중에 한 명이 하나 양보해줘서 제가 더 먹었습니다. 생복만두, 이거는 25,000원 추가를 하고 먹은 요리예요. 비체나의 시그니처기도 하고요. 전복을 만두피 대신 사용하고 그 안에다가 표고버섯이랑 가리비랑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만두 속으로 썼어요. 그리고 위에 감태를 뿌렸죠. 생복이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활전복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는 다 익어서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향이랑 맛이 강했어요. 생복이라길래 좀 깔끔한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 소고기랑 버섯 때문인지 맛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맛있어요. 잘 찐 전복 술찜처럼 부들부들거리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쫄깃한 쪽입니다. 강원도 오징어 순대의 고급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대신 오징어 말고 전복을 사용하고 내용물을 좀 더 좋은 걸 넣은 거죠. 오징어 순대 좋아하시면 상당히 추천할 만합니다. 고기 나오는 타이밍에는 겉절이가 같이 나오는데 저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일행은 괜찮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행이 주문한 메인에서 2만원 추가해서 바꾼 등심, 개인적으로는 그냥 안 바꾸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3점이나 양이 너무 적어 보였어요. 등심 말고 기본으로 나오는 오리 불고기, 가슴살 부위라고 하는데 저렇게 지방이 아주 잘 붙어 있어요. 굽기도 엄청 잘 구워져서 저 약간 까맣게 지방 붙어있는 껍데기 부분이 바삭한 게 살짝 느껴져요. 그리고 살코기 부분이 상당히 부드러운데 먹어보면 육즙 나오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밑에는 흑임자 소스를 깔아뒀어요. 크기도 비교할 겸 해서 옆에서 등심을 한 점 가지고 왔어요. 얘가 오리보다 사이즈가 약간 작긴 작죠. 젓가락으로 만진 거라 돌려주기는 좀 뭐해서 제가 대신 먹었습니다. 소스 살짝 찍어서 저 옆에 있는 저기 뭔지를 까먹었네요. 젤을 조금 올려서 먹으면은 이게 상당합니다. 이날 먹었었던 것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등심처럼 양은 좀 적죠. 6점 정도 줬으면 좋겠는데 3점이니까 누구 나눠주기에도 애매합니다. 밥상에서 2만원 추가해서 주문한 닭고기 버섯 솥밥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한 명만 추가를 할 수는 없고 2명은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2명이 바꿔서 얘가 2인분입니다. 4만원어치인 거죠. 보여주시고 다시 가져가셔서 2그릇으로 나눠줘서 나옵니다. 이거는 일반 솥밥 한상. 여기 쌀이 당일 도정한 쌀이래요. 이런 부분은 안 듣고 먹으면은 몰랐을 것 같은데 듣고 먹으면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맛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뭔가 몇 시간 전에 도정을 했다고 하니까 좀 더 쌀맛이 달고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햇반이 맛있는 이유도 이거래요. 당일 도정한 쌀로 밥을 지은 거라 그런 거라고 합니다. 반찬들이 몇 개 같이 나와요. 저기 가운데 있는 게 묘하게 달고 맛있는 황태강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버섯 올린 계란찜. 닭고기 버섯 솥밥은 1인분이 이 정도 양입니다. 닭고기는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괜찮았어요. 오리불고기 먹을 때 좀 양이 적어서 아쉬웠는데 이것까지 먹으니까 양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솥밥은 잘 지어졌어요. 온도도 적당히 뜨겁게 나와서 좋고 간은 약간 심심한 편이라 아까 같이 나왔던 간장을 좀 뿌려서 염도를 조절해서 먹는 것도 괜찮겠죠. 닭고기도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인 것 같아요. 굳이 2만원을 추가해서 먹을 필요는 없지만 뭐 나쁘지는 않다 정도인 것 같아요. 마무리 디저트로 나오는 율란 과자말이랑 수정과. 율란은 밤으로 만든 경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가루도 좀 올려놨네요. 그리고 수정과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은 이 솔잎에 잣을 껴놨어요. 이게 참 먹을 거는 잣새알 뿐이지만 보기가 굉장히 좋죠. 먹는 거는 한 방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홍시로 만든 알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안쪽은 홍시가 들어있고 겉부분은 꽃감 같아 보였는데 어떻게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원형입니다. 부들부들 거리는 촉감도 마음에 들죠.
겉이 터지면서 안에서 홍시가 흘러나오는 느낌이 상당히 묘해서 좋았어요. 맛은 꽃감 맛이고 수정과는 수정과 맛이에요. 크게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런 식으로 놀면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율라는 겉에 페스츄리 같은 걸 한 겹 덮어놔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약간 떡져 있습니다. 과자 때문에 부수는 소리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저는 소리를 다 죽여놔서 들려드릴 순 없겠네요. 약간 식감이 떡져 있으니까 목이 막힌다 싶으면 수정과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던 비체나. 기대감을 빼고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음식들이 좋았습니다. 오리불고기도 맛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위기죠. 인테리어도 정말 잘 해놨고 호텔이기도 하고 직원분들도 상당히 친절하신 편입니다. 그리고 81층에서 먹는 느낌도 매일이면은 의미가 없겠지만 가끔 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더 비싸면은 고민할 법하긴 한데 기본이 7만원대니까 다시 가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